아카데미 상관왕 최고의 갱스터 명작으로 불리는 영화 대부. 이 영화로 인해 말론 브란도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까지 받습니다. 당시에 제작진이 꼭 출연하길 간곡히 원했던 배우와 나는 이 영화에 무조건 출연해야 한다고 고집했던 배우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로렌스 올리비에. 영화 레베카에서 신사답지만 어딘가 미스터리한 인물 막심 드 윈터를 연기한 배우. 비비언 리의 실제 남편으로 유명한 그는 셰익스피어의 대가로 이름을 떨쳤고 헨리 5세와 햄릿, 리어왕 리처드 3세 등 명실상부한 셰익스피어 전문가였는데요. 그는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베테랑 연기 장인이었고 단순한 배우를 넘어 연극계의 왕, 영국 문화계의 아이콘으로 군림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기사 자기까지 받았으며 대부 제작진은 올리비에를 유력한 비토 콜레오네 후보로 보고 직접 출연 제안을 넣었지만 그는 인터뷰마다 작품 선택엔 극도로 신중한 타입이었고 당시 건강 문제로 인해 출연을 고사했는데요. 비토 콜레오네 역할은 결국 말론 브란도에게 넘어갔고 그 후에도 고전연극과 TV영화 중심의 품격 있는 커리어를 이어갑니다. 말년에는 병세가 악화됐지만 죽는 날까지 무대와 카메라 앞에 섰던 진짜 예술가였습니다. 오손 웰스. AFI가 선정한 위대한 영화 2위인 카사블랑카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영화 시민케인. 그 감독이 바로 오손 웰스입니다. 그는 25살에 이 영화를 직접 만들었고 주인공으로 출연까지 하는데요. 천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배우였고 그 후 OST가 매우 유명한 영화 제3의 사나이에도 출연합니다. 출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었지만 그 비중이 어마어마해서 실제로 영화를 이끌어가고 중심을 이루는 홀리 마틴스보다 기억 속에 더 많이 남는데요. 그가 남긴 뻐꾸기식의 대사는 아직도 기리기리 남을 전설적인 멘트로 유명합니다. 보르자 가문처럼 배신이 난무했던 이탈리아에선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들이 나왔지만 500년 동안 평화롭기만 했던 스위스는 고작 뻐꾸기시계 하나 만들었다. 요약해보자면 착하게만 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인데요. 이 대사도 그 순간 애드립으로 그냥 얘기한 거라고 하네요. 고전 헐리우드의 섹시 아이콘 리타 헤이워스의 전남편으로도 유명했죠. 그는 맥베드, 오델로처럼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감독 겸 배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대부 시나리오를 보고서 다시 한번 욕망을 품게 됩니다. 비토 콜레오네 역을 직접 하고 싶다고 제작진에게 적극 어필했고 심지어 감독 자리까지 맡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으며 그 역할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말할 정도로 간절히 원했지만 제작진은 고민 끝에 판단합니다. 웰스를 캐스팅하는 순간 이 영화는 그냥 웰스 그 자체의 영화가 되어버린다. 즉 그만큼 그의 캐릭터가 너무 강해 결국 비토 콜레오네 역에서 제외됐고 그는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영화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네스트 보그나인. 소박한 노총각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마티로 1955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과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동시에 거머쥔 배우가 있습니다. 잘생긴 미남은 아니었지만 한번 보면 절대 못 잊을 강렬한 인상 그리고 웃을 때 번지는 따뜻한 미소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배우. 바로 어네스트 보그나인입니다. 그는 10년간의 미 해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 후엔 곧장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랜달 연극학교로 직행, 브로드웨이 무대와 TV 드라마를 오가며 차곡차곡 연기 내공을 채워갔죠. 이후 서부전선 이상 없다, 더티 더즌, 바이킹스 등에서 존재감을 발휘했고 노년엔 스펀지밥의 머메이드맨 목소리로 아이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걸걸하면서도 능청스러운 톤이 캐릭터에 그대로 살아있었죠. 그런 그가 영화 대부 제작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역할은 딱 나다라는 자신감으로 비토 콜레오네 역에 도전합니다. 당시 파라마운트의 수장 로버트 에반스조차 문제 많은 브란도 대신 보그나인을 진지하게 검토했으며 그 후 테스트 촬영까지 들어갔고 굵은 눈썹을 더 진하게 목소리는 낮고 눌러서 살짝 웅크린 자세로 패밀리를 속삭이던 그 연기에 현장 스태프들은 진짜 마피아 삼촌 같다며 술렁였죠.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감독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는 비토는 것보다 속이 차갑고 조용해야 한다며 보그나인의 이미지는 너무 서민적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테이블 미팅에서 고배를 마시고 비토 콜레오네의 꿈은 접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영화 말고도 난 마피아 같은 아저씨 역할 꽤 해서라며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남겼다는 후문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